저에게는 저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요. 박선숙도 못 건드렸다. 이 조작 파문의 장본인 이유미 씨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제보들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장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은 허위 제보 당사자인 이유미 씨 사무실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 네. 이유미 씨 오늘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48시간 긴급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는데 아마 영장 청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오전부터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아마 증거를 더 확보가 된다면 오늘이나 아니면 늦어도 밤 정도에는 청구가 가능한데 이 자체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되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측면 참고해서 피의자로 전환했고 급격하게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오전 중에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확실한 고의는 아니고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도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되는데 이 범죄에 있어서는 좀 그런 걸 본 것이 아니냐니까 확실하게 이게 이유미 씨가 조작을 했구나 아니면은 조작해라라고 지시는 안 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온 그 자료에 대해서 이게 뭔가 조작 냄새가 난다,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감내하면서 그걸 발표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런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논란의 당사자 2명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요. 국민의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 뉴스특급이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 받으셨다고. 예,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뭐 정신 없으시죠? 그죠? 예, 그러네요. 예. 진상조사단이 지금 현재까지 딱 밝혀낸 거를 딱 정확히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뭐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 중간중간에 뭐 중간수사 발표하듯이 그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발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온다고 좀 보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서두르고 있고요. 예. 이제 가장 핵심은 이유미 씨를 최종적으로 면담을 하거나 접견을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저희 당 나름의 수사 전체 결과가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유미 씨가 현재 지금 검찰에서 지금 체포돼-가지고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적절하게 뭐 검찰하고도 좀 한번 상의를 해서 이유미 씨를 면담하는 방법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뭐 단장님 사실 이유미 씨의 면담보다는 많은 분들이 안철수 전 후보자와는 관련이 없나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데 면담을 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신지 최근에 궁금한데요. 아니요, 아직 제가 연락드리지 않았고요.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 하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건을 직접 안철수 후보한테 이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적어도 연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안철수 후보님을 면담을 하는 것이 순서지. 예, 지금 뭐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뭘 어떤 거를 해보겠어요. 그거는 수사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조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비판 여론들이 거세니까 오히려 그냥 빨리 만나서 훌훌 털어내는 게 오히려 대응이 안일하지 않다. 뭐 이런 지적 안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철수 후보님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면담 결과를 제가 만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 만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 예.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뭐 본인이 안철수 후보님은 후보님대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머지않아서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제가 또 할 것은 이 사건에 당의 여러 그 조직에 계신 분들이 알고도 혹시 묵인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자료가 조작된 자료가 우리 당으로 입수가 돼서 최종적으로 언론 브리핑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예. 그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사실 많은 보도 보셨겠지만 현재 국민의당 존폐 위기다 이런 강한 기사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만은 예. 어쩔 수 없이 또 당에서 진상조사를 꼭 해야만 된다고 하니 맡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또 지고화를 막론하고 제대로 조사해서 나름의 양심을 담긴 또 진심을 담긴 진상 보고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사실 진상조사 결과를 미리 언론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긴 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약간씩 흘러나온 얘기가 사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좀 결론 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이제 어제 이용주 그 공명 추진 단장께서 예.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을 통보받고 24일 날부터 25일 날까지 이틀에 걸쳐서 이용주 의원님과 상의하고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용주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서 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는 조사도 해보고 얘기도 다 들어봤는데 본인이 그동안 이용주 의원님 아시다시피 검찰에 오래 계셨고 부장검사 출신이신데 예. 본인이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본 결과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당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내가 의원직까지 걸겠다.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지 저는 또 이용주 의원님의 말은 말대로 또 그분이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또 그 이후에 다른 또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히 이유미 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던 듯한 그런 발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상조사단장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만나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안철수 전 후보를 만나는 건 아직 일의 순서가 아니다. 밑에 좀 이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안철수 전 후보가 일단 당의 조사와는 상관없이 일단 국민들 앞에 저는 먼저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검찰에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선거에 직접적인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책임감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다 그런 안철수 후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찍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침묵만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황 자체를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 아닌가. 사실 정치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사실 내가 당장 어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사실 해명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숙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안철수 전 후보가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 앞에 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앞선 전화 연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 해체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단독 범행으로 좀 굳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글쎄 이제 이게 단독 범행이든 누가 개입이 됐든 아니면 현역 의원이 개입이 됐든 그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사안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대통령 선거 때 여러 가지 네거티브 캠페인이 이제 주고받는데 이 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관한 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선거 내내 줄곧 이제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안철수 후보의 어쨌든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제자 출신 또 본인이 영입 1호 했던 이준서 최고위원 뭐 이 선에서 어쨌든 이게 정치 공작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그 정치 공작에 어느 선까지 개입이 돼 있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현역 의원들이 개입돼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 박정은 그 당시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합당하게 저렇게 했구나라는 정도까지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정치는 국민의 어떤 지지를 먹고 사는 것인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석연치 않은 해명이라고 국민들이 느낄 때는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국민의당이 지금 어려운 게 호남과 수도권이 결합된 형태의 정당인데 호남은 지금 민주당의 그 텃밭을 뺏겨서 흔들리고 있고 수도권 지지층이라는 것은 결국 안철수로 표현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안철수 후보가 영입했던 분들이 가장 구태 정치인 정치 공작을 했다. 그랬을 때 수도권, 그 기존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수도권 유권자들이 그 지지를 유지할 수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가 정말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박주선 지금 대표가 얘기하듯이 당의 존립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심대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당에서 조작을 지시했다면 본인은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다. 당시 공병선거단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잠시 뒤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최근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본인이 이제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정 시간보다 1분 정도 늦어졌는데 이용주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이 문준정 씨 관련 조작 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다시 국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 끝나기 무섭게 이용주 의원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네요. 예. 이 관련 얘기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스튜디오에서 국회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공명선거 추진단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희 당 선대위의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경위와 어찌됐든 공당으로서 그 부분이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여과 없이 대선 과정에서 언론과 여러 지면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유미 씨 제보 내용 조작한 이유미 씨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를 찾아와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이후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제보의 조작 여부 그리고 그 부분을 번복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 다른 내용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까지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주말을 통해서 내린 저의 결론은 이 부분은 이유미가 제보 내용을 조작했다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러서 당 대표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를 하고 조속히 사과 성명을 내고 이유미로 하여금 검찰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간에 지금 떠돌고 있는 이유미의 단독범이냐 아니면은 당에 이 내용을 제보를 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 비대위원이 공모에 한 일이신지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이 일에 관여됐던 이 사건 전후의 모든 일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그 결과 이준서 전 비대위원은 당시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발표 이전에도 발표 이후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난 일요일 제가 호출을 해서 소환을 해서 저로부터 질문을 들을 때야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이고 어제 오늘까지도 이유미가 이준서의 지시하에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오보가 있어서 그를 먼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월요일 그리고 어제 화요일 양일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는 이유미는 그러한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제보의 조작 과정에 대해서도 혼자 산진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처는 말씀 없으나 여러 언론에서 현재 이유미가 제보의 조작을 당에 지시하였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줍니다. 이준서가 왜 이유미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배포를 드렸습니다. 자료는 두 가지 종류의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5월 5일 저희들이 기자회견 한 이후에 5월 6일자에 이유미와 이준서 간에 이루어진 하루 동안의 모든 카톡 내용을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는 올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발표 당일까지에 있었던 이유미와 이준서 간의 모든 카톡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그 자체로 이준서가 이유미의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카톡 내용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개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당시 자료. 공병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이 이 조작 파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박준 변호사. 네. 결론을 보면 아까 김관영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조금 알았다시피 그렇죠. 이유미 씨 혼자 벌인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네요. 이유미 씨하고 심도 깊게 면담을 했고 면담 결과 이유미가 이유미 씨가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했던 범행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준서 최고위원 집이라든지 사무실 또 이유미 씨의 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압수수색이 문제예요. 저 얘기를 들어가지고 원래 같은 어떤 당이기 때문에 되게 편의를 봐주고 조사를 하는 거지 이게 상담을 하는 게 조사가 아니에요. 조사라는 거는 추궁해서 어떤 허점을 파고 들어야지 그 사람이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증거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5군데 지금 오전 8시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자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상황 자체가 아주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이 다소 감쌌다. 감쌀 수밖에 없는 게 공명추진단장이고 상담을 한 거지 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상담을 한 거면 편의를 봐주면서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이게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저게 진실일 수도 있지만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만약 어떤 증거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충분히 그게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준서 씨를 피의자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렇죠. 예. 증거들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뭐 이어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2시부터 이제 3시 사이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남부지검에 출석을 할 예정인데
검찰 조사 결과 완전히 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혐의 사실이 그 허위 사실 공표예요.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그러면 지금 이용주 의원께서는 조작을 지시했느냐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을 지시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조작된 증거를 들고 왔을 때 당과 캠프에서 이게 믿을 만한 제보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얼마나 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이게 봤을 때 좀 이상하다. 그럼 제보자가 누구냐? 제보자 좀 보자. 뭐 캐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5월 5일이면 그러니까 영순이었어요.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히 되는 상황,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계속 문준용 씨 의혹이 있던 상황에서의 제보인데 제보 내용이 카더라거든요. 파슨스의 뭐 동료, 같이 다녔던 동료인데 그 문준용이 아버지가 뭐 내라고만 해서 그냥 냈다라고 얘가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더 캣모드로 들어가면서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그 검증을 당이나 캠프에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면 그 점에 있어서 아마 검찰은 주목을 할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있는 이 제보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검증을 했느냐. 만일 당시가 굉장히 조급하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 도 아니면 모 식으로 던졌어야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는 안철수 캠프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당에서 다선 의원들이 선거도 많이 해본 의원들이 그런 제보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발표하게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을 거예요. 그렇다면 조작을 지시하진 않았더라도 조작된 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했느냐. 의심스러우면서도 발표하게 했다면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필적 고의도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그런 걸 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이유미 씨가 조작을 했구나 아니면은 조작해라라고 지시는 안 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온 그 자료에 대해서 이게 뭔가 조작 냄새가 난다.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감내하면서 그걸 발표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런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논란의 당사자 2명 검찰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요. 국민의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희 뉴스특급이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 받으셨다고. 예,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뭐 정신 없으시죠? 그죠? 예, 그러네요. 예. 진상조사단이 지금 현재까지 딱 밝혀낸 거를 딱 정확히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뭐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 중간중간에 뭐 중간수사 발표하듯이 그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 상황이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발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온다고 좀 보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어떤 거를 해보겠어요. 그거는 수사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조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비판 여론들이 거세니까 오히려 그냥 빨리 만나서 훌훌 털어내는 게 오히려 대응이 아니라지 않다. 뭐 이런 지적 안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철수 후보님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하고 면담 결과를 제가 만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 만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 예.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뭐 본인이 안철수 후보님은 후보님대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머지않아서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제가 또 할 것은 이 사건에 당의 여러 그 조직에 계신 분들이 알고도 혹시 묵인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자료가 조작된 자료가 우리 당으로 입수가 돼서
최종적으로 언론 브리핑까지 나오게 되었는지 예. 그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사실 뭐 많은 보도 보셨겠지만 현재 뭐 국민의당 존폐 위기다 뭐 이런 강한 기사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만은 예. 뭐 어쩔 수 없이 또 당에서 진상조사를 꼭 해야만 된다고 하니 맡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또 지고화를 막론하고 제대로 조사해서 나름의 양심을 담긴 또 진심을 담긴 진상 보고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뭐 사실 진상조사 결과를 미리 언론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긴 하지만 좀 내부적으로 약간씩 흘러나온 얘기가 사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좀 결론 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까? 네, 이제 어제 이용주 그 공명 추진 단장께서 예. 그 이유미 씨가 검찰 소환을 통보받고 24일 날부터 25일 날까지 이틀에 걸쳐서 이용주 의원님과 상의하고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용주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서 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는 조사도 해보고 얘기도 다 들어봤는데 본인이 그동안 이용주 의원님 아시다시피 검찰에 오래 계셨고 부장검사 출신이신데 예. 본인이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본 결과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는 저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요. 박선숙도 못 건드렸다. 이 조작 파문의 장본인 이유미 씨를 중심으로 흘러나오는 제보들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장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은 허위 제보 당사자인 이유미 씨 사무실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 네. 이유미 씨 오늘은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48시간 긴급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는데 아마 영장 청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오전부터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아마 증거를 더 확보가 된다면 오늘이나 아니면 늦어도 밤 정도에는 청구가 가능한데 이 자체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되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라는 측면 참고해서 피의자로 전환했고 급격하게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오전 중에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됐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확실한 고의는 아니고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도 뭐 어쩔 수 없다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되는데 이 범죄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최대한 서두르고 있고요. 예. 이제 가장 핵심은 이유미 씨를 최종적으로 면담을 하거나 접견을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저희 당 나름의 수사 전체 결과가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유미 씨가 현재 지금 검찰에서 지금 체포돼가지고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적절하게 뭐 검찰하고도 좀 한번 상의를 해서 이유미 씨를 면담하는 방법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뭐 단장님 사실 이유미 씨의 면담보다는 많은 분들이 안철수 전 후보자와는 관련이 없나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데 면담을 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신지 최근에 궁금한데요. 아니요, 아직 제가 연락드리지 않았고요.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 하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건을 직접 안철수 후보한테 이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적어도 연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안철수 후보님을 면담을 하는 것이 순서지. 예, 지금 뭐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